미국의 지금 정책하고 트럼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는 항상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전략가거든요. 트럼프가 한 발언들은 그냥 표면적인 거고 그 뒤에 전략이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로 굉장히 뭐 압박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유리하게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압박들로 인해서 시장에 불필요한 어떤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미국을 이제 강하게 하는 건데 그 길은 잘 진행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투자자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 미국 주식 시장, 뭐 AI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미국이 또 암호화폐 관련으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지니어스 법안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굉장히 이제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장려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가지게 되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가 필요한데 그 담보로 사용하는 게 국채예요.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미국의 국채 수요도 많아지면서 미국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큰 이제 빚을 뭐 당장 해결은 못해요. 사실 그 빚을 해결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땜빵이죠. 그래서 땜빵을 꽤 장기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그 수요를 일으키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결국에 한 30-40년 정도로 미국이 더 좀 땜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게 일단 땜빵 시켜놓고 그 새로운 이제 정책들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경제를 사실 끌어올려야지 이것을 해결되는 건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중심으로 경제를 주도권을 가져가고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정책을 하면서 여기 유동성을 끌고 와서 미국의 채권의 수요를 이제 굉장히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장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리고 채권 수요도 많아지면서 그럼 미국의 이제 장기 빚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입장에서 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을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과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에 미국이 생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한 거죠.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계속 정책을 이끌어 가잖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국방도 이제 자국 위주로, 경제도 자국 위주로.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도 자국 위주의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국 중심으로 이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최대한 이제 미리 선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을 왜 움직이냐라고 좀 이면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좋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중국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위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우디 쪽에 이제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외부 위협들에서 미국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 흐름에서 미국이 주요하게 가져가는 건 뭐냐? 뭐 AI를 중심한 뭐 인프라 산업들 그리고 뭐 크립토 정책들 그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이 중요하죠. 예금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하는 사업이 이제 핵심 사업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인 은행 금융망을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필요 없는데 은행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은행 예금보다 더 이자를 많이 줘요. 그래서 예금과 똑같은 효과도 있고 대출도 똑같이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편리하고 은행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없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은행 입장에서 이 시장이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시장에 비해서는 작지만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은행의 전통적인 은행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달러를 송금할 때 전통적인 은행망을 쓰면 수수료 들고 시간도 좀 걸리죠. 근데 이것이 한 4-5년 전부터 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전송하고 했거든요. 왜냐면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비용도 안 드니까. 그리고 금액의 상한선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일부 유학생들이 썼고 지금도 뭐 유학생들 포함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송금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좀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어서 정말 디지털 시장이 된다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련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은행은 도태되고 사라지겠죠. 그런 진짜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은행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강하게 이제 규제에 좀 드라이브를 건 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거든요. 작게는 4-5%, 많게는 10%까지 이자를 줘요. 그러면 달러보다 훨씬 좋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은행이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죠. 이거 좀 막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은행을 통한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은행이 계속 강조하고 은행의 역할을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액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통적인 은행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은행과 블록체인 기업이 이제 협업 관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은행이 여기에 참여를 하나도 하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은행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고, 은행이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또 역할을 이제 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통 금융망과 새로운 어떤 은행, 어떤 크립토 중심의 은행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제 결합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의 USDT나 뭐 서클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외국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뭐 스테이블 코인 카드 연계된 게 있으면 바로 이제 결제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외국 관광객이 와서 그런 이제 지점들이 많아지게 되면 관광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쓰게 되면 원화를 전혀 쓰지 않고 달러로만 이제 결제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좀 필요한 데가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관광 사업이 결국 이제 굉장히 큰 산업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뭐 K-팝 같은 경우, 뭐 K-컬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유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광 산업뿐만 아니고 K-컬처의 어떤 결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이 이제 늘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결제라든지 인프라는 굉장히 그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효율 극대화와 그리고 유동성 극대화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좀 산업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단순히 결제뿐만 아니고 거기서 이 결제를 통한 이제 생긴 어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으로 인한 2차 금융 산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이것이 그냥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만 하게 되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결제를 했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게 되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도 생기고, 이것을 통한 어떤 2차적인 이제 경제 활동도 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금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아예 없게 되면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근데 관광 사업이라는 것이 좀 느리기 때문에 시스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필요성, 확장 가능성,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금융의 어떤 출발점에 우리가 이제 서 있게 돼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뭐 해외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자를 주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달러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일정 기간에 예치를 하면 새로운 토큰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에어드랍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 플러스 그런 추가적인 이제 수익의 구조도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활용하면 이제 디파이 시장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탈중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인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더 플러스된 추가 수익,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에어드랍 같은 이제 무료로 이제 코인을 받는 것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예금을 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뭐 1억 원까지 에어드랍 받는 방법, 이런 걸 해서 무료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그 방법들을 터득해서 내가 좀 이 시장이 익숙해지면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좀 예치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수익도 내지만 이 시장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파이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더리움으로 할 수 있는 거 무엇인지, 그것을 그냥 뭐 듣고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장의 어떤 가능성도 보게 되고, 이 시장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들도 또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간단하게는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보내서 추가 이자, 그리고 뭐 에어드랍 같은 것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디파이 시장에서 뭐 에어드랍 받는 건 조금 더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뭐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를 하는 간접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 직접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그 대장주가 1등은 테더의 USDT예요. 뭐 상장되는 회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지만 테더사가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테더사가 투자하고 있는 또 투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게 좀 어렵겠죠. 조금 더 그래서 쉽게 들어가면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미국의 규제를 받는 서클의 USDC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총 2위고 미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서클을 미국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서클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서클이 처음에 상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더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불리시하게 보고 전망을 바뀌어본다면 이런 서클 같은 주식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이제 여유 있게 이제 사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변동성이 심하고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이 오르다가 이제 변동성 있는 그런 주식이긴 한데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네.